안녕하세요. 갈아먹는 머신러닝의 김형준입니다. 여러분, 게임 NPC들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파티도 연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 논문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기억을 가지고 있는 25명의 NPC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이틀 동안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관찰한 논문입니다.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논문 저자가 직접 촬영한 데모입니다. 아래 보시면은 요게 시간이에요. 아직은 7시가 채 안 된 이른 시간이죠.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자신들의 모닝 루틴에 맞게끔 행동하고 있습니다. 얘는 커피 마시고 있고 얘는 옷 고르고 있죠. 각자 자신의 모닝 루틴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아직 자고 있네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9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잠에서 깨어서 마을에 활기가 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에이전트들도 있고요. 방금처럼 만나면은 말풍선이 생기는데 이것은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 주제는 다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부를 묻는다거나 다가올 선거에 대해서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아주 신기하죠? 이외에도 아주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이 논문을 세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자연어 형태로 기억을 표현했고 이 기억을 가진 아바타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바타가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챗GPT한테 프롬프트 형태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바타들끼리 서로 대화도 하고 썸도 타고 파티도 열더라 하는 논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논문 살펴보기 전에 저는 저자를 먼저 보는 편인데 보시면 1저자가 한국인인 박준성 님입니다. 자랑스러워요. 자, 그러면 우선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억이 필요합니다. 기억에는 이름, 직업, 성격,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을 묘사를 해놓은 글입니다. 한번 존 린이라는 아바타부터 볼게요. 존 린은 동네 약사님이래요. 와이프는 교수님이고 아들은 음대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친한 이웃도 있고 안 친한 이웃도 있다고 하고 친구인 톰과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존 린처럼 이 사람의 묘사를 가지고 25명의 아바타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아바타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마을도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집도 있고 술집도 있고 학교나 공원 등 있을 거 다 갖춘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이틀 동안 관찰을 하면서 아바타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은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맞게 본인의 루틴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출근 준비를 합니다. 얘는 일어나서 양치하고 있는 모습이죠. 샤워를 하기도 하고 아침을 해먹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바타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가올 시장 선거에 대해서 들어봤어?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 근데 누가 나갈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챗GPT를 통해서 예측한 결과입니다. 공원에서 혼자 산책을 하기도 하고요. 발렌타인데이 파티 약속을 잡기도 합니다. 이게 논문에서 등장한 가장 신기한 사례였는데요. 보시면 이사벨라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사벨라가 2월 14일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마을의 카페에서 파티를 열 건데 올래? 라고 다른 캐릭터들한테 초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신기한 거는 초대를 받은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를 초대하는 케이스도 볼 수 있어요. 일종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2월 14일 오후 5시에 카페에 가보니까 초대를 받은 에이전트들이 실제로 온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방식대로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는 챗GPT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이전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어떤 프레임워크로 설계되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에이전트가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가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식해야 되고 어떤 아바타가 있는지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perceive라는 단계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모리 스트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모든 기억들을 시간 순서대로 자연의 형태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메모리 스트림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할지를 예측하기 위해 기억을 추려내는 retrieve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추려낸 기억을 가지고 여기서 챗GPT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에이전트가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단계를 더 추가를 했어요. 하나는 일종의 회고에 해당하는 reflect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플랜 단계입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메모리 스트림부터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게요. 이 아바타들은 저마다
메모리 스트림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모두 자연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얘가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자연어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책상이 비어 있다, 침대가 비어 있다, 옷장이 비어 있다, 냉장고가 비어 있다와 같이 요 이사벨라라는 아바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글로 표현을 한 겁니다. 타임스탬프도 같이 적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 각 시점별로 이사벨라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도 이렇게 글로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 스트레칭을 했다 그러고요, 전화를 썼다 그러고요, 뭐 잠깐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에이전트랑 대화를 나눈 내용들도 요 이사벨라의 메모리 스트림에 추가가 됩니다. 다음에 아바타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메모리 스트림과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이라는 질문을 묶어서 챗GPT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챗GPT가 너 이제 자야 돼 라고 다음에 할 행동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 메모리 스트림이라는 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 아바타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아바타가 특정 시점에 한 행동 등등이 조금만 쌓여도 양이 엄청나겠죠? 그러면은 챗GPT의 프롬프트 토큰 수 제한 때문에 요청이 안 들어갈 뿐더러 이 쓸데없는 정보도 너무 많아져서 답변이 부정확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메모리 스트림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들만 추려내서 챗GPT한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앞서 살펴봤었던 리트리벌이라는 단계예요. 잠깐 돌아가 보면은 요 메인 메모리 스트림이 있고 이게 양이 너무 많으니 리트리브라는 단계를 걸쳐서 추려낸 기억을 가지고 챗GPT한테 프롬프트를 던져서 물어본다가 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메모리 스트림이 전체 기억에 해당하고 질문이 들어오면은 가장 최신 기억, 가장 중요한 기억, 질문과 유사한 기억을 기준으로 중요동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전체 기억에서 어떤 게 가장 최신이면서도 중요하면서도 질문하고 유사한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도 값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기억들을 추려내는 거예요. 추려낸 기억을 프롬프트로 말아서 챗GPT한테 던지면은 이렇게 챗GPT가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트리벌 단계에서 최신성, 중요성, 그리고 연관성은 각각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논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리트리벌만 사용해서는 아바타가 보다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KM이라는 아바타가 있어요. 리서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녀석인데 얘가 평소에 WS라는 아마 이름이 울프강일 텐데 얘를 맨날 마주친다고 합니다. 기숙사에서. 그리고 얘 이름은 마리아 로페즈인데 리서치에 아주 혼을 갈아놓는 학자라고 해요. 요 KM한테 당신이 1시간을 보내야 된다면 누구와 보내고 싶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이라면은 마리아 로페즈와 같이 보내고 싶다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는 자주 만났던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WS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로페즈라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리플렉션이라는 단계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얘는 사람으로 치면은 일종의 회고예요. 새로 기억들이 쭉쭉쭉 쌓이게 되면은 일정한 주기로 회고를 한번 쫙 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기억들을 메모리 스트림에다가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메모리 스트림에서 리트리브해서 기억을 추려낼 때 더 고차원적인 가치들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이 회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회고는 새로 생긴 기억들의 요 importance 값이 일정 수 이상이 됐을 때 진행합니다.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회고가 일어난다고 해요. 회고를 한번 진행하면은 최근에 쌓인 100개의 기억들을 챗GPT한테 던져서 이 기억들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 3개만 만들어줘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챗GPT가 KM이 열정을 가진 주제는과 같이 추상적이면서도 고차원적인 질문을 줍니다. 두 번째로 이 뽑아낸 질문 3개에 대해서 리트리브 단계를 돌려서 질문에 연관되어 있는 기억들만 추려냅니다. 여기서 추려낸 기억들을 가지고 다시 KM에 대한 인사이트를 뽑아줘 라고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KM은 리서치에 열정이 있어 라는 아바타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내려주게 됩니다. 요 문장을 요 메모리 스트림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차원적인 밸류를 더 반영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플랜입니다. 아바타가 몇 시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계획을 짜주는 게 좀 필요했다고 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 현재 시점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만 반복해서 한다고 합니다. 얘는 에디 린인데 혹시 존 린 다들 기억나시나요? 잠깐 돌아가 보면은 여기서 요 존 린의 아들인 에디 린, 이고 얘는 음대생이라고 합니다. 에디린한테 한 12시쯤에 당신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라고 물어보면은 12시에도 밥을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미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2시 30분에 또 밥을 먹고 1시에 또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부러운 인생인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몇 시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계획을 짜주는 게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플랜 단계에 해당하고요. 이 에이전트가 하루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계획을 짜고 이 계획을 마찬가지로 자연어 형태로 메모리 스트림에다가 반영을 해주는 단계를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 에디의 기본 신상 정보와 보통 하루의 루틴, 그리고 어제 한 일을 정리해서 챗GPT한테 하루 일정을 짜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인 일정이 나온다고 해요. 8시에 일어나서 10시에 학교 가고 1시에 작곡하고 5시에 저녁 먹고 11시에 잔다. 이렇게 얻은 대략적인 일정을 메모리 스트림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얻은 대략적인 하루 일정을 포함해서 다시 리커시브하게 챗GPT한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상세한 시간 단위의 계획이 나온다고 해요. 가령 1시에 작곡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진행하고 작곡을 하고 4시에 리프레시 겸 잠깐 나갔다가 5시에 저녁을 먹는다처럼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계획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 계획을 다시 여기다 추가를 해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 단위까지 상세한 일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일정도 다시 메모리 셀에다가 추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가 어떻게 기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논문인데요.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는 제 생각에는 가상현실을 실감나게 만드는데 매우 유용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NPC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약속 시간과 장소만 알려줬는데 NPC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발렌타인데이 파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전파하고 사회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것이 만약 실제 게임으로 구현이 된다고 한다면은 유저들과 더 실감나게 소통하고 다양한 이벤트들을 벌일 수 있는 이상적인 게임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얘가 챗GPT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GPT-4가 챗GPT보다 성능이 훨씬 좋죠. 그래서 LLM의 성능이 증가할수록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 시스템의 성능 자체도 같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구할 여지나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뷰에서 미처 못 다룬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논문이 꽤 긴데 되게 재밌는 내용들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가령 스몰 빌리지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에이전트들 각각을 인터뷰를 한 결과나 그룹 단위로 정보의 전파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테스트한 결과들이 있어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을 읽어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논문은 링크는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게요.